네, 여기 가우스부터 좀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 누가 좀 한 글자로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뭐예요? 한 단어로? 아? 더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한 단어로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뭐야 이거? 두 글자인데? 이런. 네. 만약에 여기 3.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냥 3.4를 3.4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우스라는 기호를 씌웠어요. 그러면은 역어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A보다 크지 않은이랍니다. A보다 크지 않은이면은 요 3.4를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크지 말아야 돼요. 3.4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제 작아지는 숫자들 중 그런 수많은 애들이 있겠죠. 여기 정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정수들 중에서 최대 정수 3으로 가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쵸, 3도 3으로 보내고 3.1도 3으로 보내고 3.7도 3으로 보내고 3.9도 3으로 보내는 그거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올림. 그쵸. 저도 용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림인 줄 알았거든요. 내림이 아니라 버림이에요. 네, 맨날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을 쓰잖아요. 내림이 아니라 버림이더라고요. 네, 올림이냐 버림이냐 반올림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우스? 버림이에요. 예, 버림인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가우스 x에다가 가우스를 씌웠는데 결과가 3이다 라고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x는 어디랑 어디서부터예요? 3부터 어디까지예요? 전까지죠. 이렇게 가우스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버림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버림이다, 가우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7 가우스 x 그다음 플러스 12는 0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뭐 식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지만 우리 뭐 상관없죠. 형식을 맞췄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보이려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역할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x 대신에 가우스 x가 대체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똑같이 써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가우스 x가 어때야 돼요? 3일 수도 있지만 4일 수도 있죠. 가능한 x의 범위를 따져본다고 치면은 얘는 어때요? 아까도 옆에서 했지만 x가 3 이상 4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요 x가 4 이상 5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x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볼 거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한꺼번에 합쳐서 x가 3부터 6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57번이에요. 그래서 가우스라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나머지는 됐고 여기 판별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69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니까요. 대표 문제까지는 한번 쭉 풀고 근계수 얘기 할게요. 그 다음에 69번 보시면 x에 대한 2차식이래요. x 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라는 그냥 식만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방정식은 아니죠. 자, 그런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요,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대요. 같은 뜻이죠.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다 라 능력을 뒤에다 붙여서 그랬을 때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 다 어디로 통해요? 판별식을 돌렸을 때 0이다 라고 하는 얘기야. 똑같아요. 안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로. 뭐 다르게 풀 수도 있었겠죠. 얘를 반으로 나눈다면 제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제일 마스터 방법이라서 어디에다 적용을 시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안 풀어야 될 이유가 진짜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냥 판별식으로 푸시면 돼요. 여기 2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k-1의 제곱에서 뭐만큼? 요 상수항인 이만큼 빼면 0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K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계산해보면 여기 K제곱인데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마이너스 K 빼라 그랬으니까 없어지고 4죠. 그러니까 K가 제곱을 했을 때 4가 돼야 되는 상황. K가 뿔마 2죠. 아마 뭐 양수음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겠죠 여기서. 아, 합 물어봤네요. 0이지. (74번) 좀 제가 풀어 드릴게요. 아, 72번은 해야 되고 72번 해야 되고 74번 해야 되고 바쁘네요 제가. 이거 가지고 안 됐다. 여러분들 72번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통칭 얘기하는 야매로라도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데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my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아주 그지같죠 문제가. 얘가 뭐래요?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려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개념 노트 같은 데다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가 많구나. 시험 봤으면 큰일 날 거예요. 자,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뭐가 될까요? 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범위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복소수 범위로, 숫자의 범위를 복소수 범위로 잡아서 그 안에서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조금 쉽게 가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x제곱 플러스 1이 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해를 찾기 위해서 얘를 이 상태로는 풀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넘겼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다라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었냐면 항상 얘 해를 물어봤어? 인수분해로 풀어야지 라는 이런 순서로 갔는데 수상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좀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 기준에서도 봐도 조금 뒤죽박죽이 맞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뭐야? 인수분해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 약간 해를 먼저 구해놓고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가 i고 하나가 마이너스 i라는 걸,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잘 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해가 i랑 마이너스 i니까 x 마이너스 i 곱하기 x 플러스 i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했던 거예요. 뭐예요? 1이랑 3을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래요? 1이랑 3을 해로 가져요? 그럼 x-1이랑 x-3을 인수로 가지겠네요 라고 해를 알았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우리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쵸? 그거를 이제 범위를 어디로 올린 거냐면은 복소수 범위를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인수분해가 목적이라면 사실 이제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 반문이 남아있기는 한데 얘도 뒤에 가서 쓰이니까 이렇게 시키겠죠. 여러분들한테 쓰여요. 물론 복소수 범위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복소수 범위로서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으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해가 뭐인지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 얼마 i죠. 해가 이렇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인수분해했는지는 비밀인데요.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믿기시겠으면은 전개해보시던가 라고 이렇게 킹받게 얘기를 해도 어때요? 맞겠죠? 그쵸? 해에서 기인한 거니까. 그래서 해를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켜야겠지만 이거는 비단 이제 복소수 범위로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식도 마찬가지죠. 얘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얘는 뭐 복소수는 아니겠죠. 그래도 얘요 구해보니까 해가 이거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 인수분 해보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실수 범위로 유리수 뿐만이 아니라 무리수까지 포함을 해서 실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해버린 거죠.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 72번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72번은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문자도 여러 개고 항도 많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유일한 게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 어때요? 이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애매하죠.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여기도 맞아요. 여기도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저 상태로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어떻게 풀었어요? 내림차순으로 풀었잖아요. 그쵸? 내림차순으로 저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이 x제곱, 얘가 짱이에요. x제곱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x 1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제곱이라서 m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x랑 y라는 이 타이틀만 빼고요,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숫자 처리가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을 내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개념을 갖다 쓸 거냐면은 해를 구한다라는 개념을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아무거나 나와보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m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지금 상태로 문제를 풀려면요, 요 개념을 갖다가 쓰겠다는 거야. 아, 인수분해하는 새로운 방법이 해를 구에다 놓고 인수분해로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얘를 이 상태 그대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으로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y를 숫자처럼 오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보다 내용들이 깊어요. 여기서부터는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짝수가 아니니까 4분의 얘는 뭐 그대로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얼마 루트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요 안에를 정리를 하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할 일이고요. 인수분해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어떻게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개수가 2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가 들어가면서 x 마이너스 하나는 4분의 3y 플러스 3 얼마 루트 어쩌고저쩌고 하나는 여기도 x 마이너스 4분의 3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라고 하나 마이너스라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지금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실 뭐 복잡해서 그렇지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1차식으로 인수가 분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루트 안에 y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정리가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루트 뭐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유일한 미션은 여기까지는 잘 나오거든요. 얘가 x가 뭐 바뀔 일이 없어요. 루트로서. 그러니까 얘까지는 1차식이 맞는데 y가 1차식이 될지 말지를 모르겠으니까 여기서의 얘네들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는 얘네들의 목적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야 돼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뭐뭐의 제곱으로 묶여야지만 1차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판별식에 해당하는 누구? 여기에 첫 번째 판별식인 d가 3y 플러스 3이라고 해도 되죠. 마이너스 다 버려버리고 마이너스 8 m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얘가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이에요. 이 판별식을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뭐 두 번째 판별식,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식, 이중 판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판별식의 새로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면 얘에 대한 y에 대한 식의 판별식이 새롭게 0으로 나와야지만 항상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 뒤에 도형할 때 또 나오거든요. 모르고 있으면 풀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설명이 장황하게 길었지만은 얘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결론만 써두실 거면 결론만 써두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판별식 의 판별식이 이중 판별식이죠. 걔가 0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요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거꾸로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해를 구하기 위함이었었는데 이제는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구하는 거꾸로 세 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요. 여기 9y 제곱인데 이거 짱나네. 마이너스 8m 제곱 8m y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 18인데 10y죠. 이거 플러스 1이죠. 이게 이제 판별식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이거든요. y에 대한 식으로 나와버렸죠. 얘가 다시 판별식을 돌렸을 때 y에 대해서 얘가 는 0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 저 문구 자체는 굉장히 별거 없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짱납니다. 굉장히
얘가 0이 되게끔 만드는 m이어야지. 그래야지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렵죠. m이 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풀 수가 없죠,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실력 관계에서 너무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원리는 이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지금 이해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수상 어차피 한 번에 쌓아 올리는 게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버리고 쟤만 기억하셔도 돼요. 판별식이 0일 때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됐죠? 이 문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을 써가지고 76번은 74번은 꼭 제가 해드려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처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빡빡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워도 되나요? 좀 이따 할까요? 이거 어머님 저도 방금 땡큐 시에요. 줬나요 제가? 아 지울게요. 그 다음에 74번 볼게요. 여기 세 실수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심장한 힌트가 되는 건데 ABC가 실수랍니다. 3x 제곱 플러스 2로 묶여져 있는 건 판별식 쉽게 쓰라고 갖다가 준 거겠죠. x고요.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이다. 이런 식이 있어요. 얘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답니다.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요.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작은 쉽거든요. 앞에 문제랑은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짝수 공식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무만큼 빼면 3 AB, BC, CA 를 했을 때가 0입니다 라고 처음에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나오는데 여기 2AB, 2BC, 2CA 근데 3배만큼 빼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좀 빨리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요. 얘가 는 0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워가면 앞에 게 이런 걸 까먹어요. 이거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이거 뭐였어? 이거? 제곱이요? A랑 B랑 C랑 그쵸. 네, 한 분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뭐였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서 튀어나오네요 하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1번이죠. 요 식을 다루는 첫 번째 상황이고요. 이 식을 다루는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사실 첫 번째는 그냥 약간 기억을 하자라는 취지로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에 대한 식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네, 이 2차 방정식 갔으면 안 나오겠지 하겠지만 이 수상 끝날 때까지 나와요. 아니죠. 약간 그 고등수학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거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이게 그냥 보자마자 약간 튀어나오는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얘가 0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가 돼요?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뭐의 제곱 더하기 어떤 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0이 될 거면 별 수 없어요. 실수라며요. 뭐 만약에 허수였으면 또 혹시 몰라도 이게 다 0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갖다 썼어요 라고 하면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 게 그냥 A랑 B랑 C랑 같은 정삼각형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네. 까먹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다행히 무슨 삼각형이냐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죠. (71번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랬죠? 72번이 뭐 보여가지고 저거였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진짜로 저거밖에 답이 없어요. 판별식이 0이다라고 푸는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넘어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78쪽으로 보셔서 개념 노트에다가 좀 쓸 내용이 나올 거예요. 78쪽. 네, 앞에 2차 방정식 성질을 처음 우리 근각일수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 지울게요. 책 찾아보시면은 이거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인수분해 쪽에서도 나왔고 곱셈 공식에서도 나왔고 수수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저번에 우리가 원래는 몰랐는데 근해 공식이라는 거를 발견이죠. 수학은 그냥 저도 발견이라고 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알았어요. 뭐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으면 해는 무조건 저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았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문제의 형태가 두 가지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직접 해를 구하든지 이런 식의 질문이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저는 얘네들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알파가 뭐예요? 베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약간 질문을 다르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물어볼 거냐면요. 그랬을 때 두 분의 합,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가 얼마고 곱했을 때가 얼마고 두 분을 뺐을 때가 얼마냐 이렇게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차, 두 분의 곱. 이게 얼마냐라는 약간 색다른 질문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매번 하면 되지만 그거를 나올 때마다 맨날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구해 볼게요. 여기 왜 근과 계수의 관계냐면요. 제가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를요. 해는 내가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뭘 먼저 구해볼 거냐면 두 분의
합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이 상태로 더하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도 어때요? 분모가 2a분의 1로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돼요. 2a분의 1로. 얘도 마이너스 b고 얘도 마이너스 b니까 여기 마이너스 2b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더라는 말인가 싶지만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라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2로 약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알파가 뭐예요? 베타가 뭐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해를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많이 봤던 질문이에요. 두근의 합이 뭐냐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문제를 풀었을 때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해를 일부러 구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하는 인수분해도 안 되는 이런 답 없는 식이 나오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2 그냥 2분의 3이에요 라고 알파랑 베타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근의 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예요. 두근의 곱도 곱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곱해볼게요.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4a 제곱이 되겠죠. 얘네들을 정령 곱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통창력이 생기면 저거 분자들 상태가 어때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숫자 구성이 똑같죠?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고 곱하면 합차예요. 그래서 앞에 거 b제곱 마이너스 얘는 루트니까 그냥 루트만 벗겨지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없어지겠죠?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4a 제곱분이 그냥 4ac가 됩니다. 약분을 하면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돼요? 그냥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합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 그럼 두 분의 곱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2분의 마이너스 7이다.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죠. 그냥 두 근이 뭐랑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까지만 가르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두근의 차 공식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두근의 차라는 거는 항상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는 거니까 이쪽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면은 어떻게 돼요? 2a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두 배가 되죠. 2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두 분의 차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걸 이제 간편하게 쓰려고 저거 다 쓰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두 분의 차로. 얘는 방정식에서 쓰이기보다는 물론 쓰이죠. 방정식에서도 쓰이는데 더 많이 쓰이는 데는 이제 2차 함수 바로 뒷단은 2차 함수에서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발견을 하고서 판별식을 알았어요. 어떤 애가 왜 해가 두 개고 어떤 애는 왜 해가 없고 그런지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혈례근에 대해서 알았죠. 세 번째가 얘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얘는 진짜 그냥 심심하면서 정말 많아. 네, 그래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여기가 무조건 a분의 c고요. 여기가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다. 얘는 아마 책에 안 써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까지는 네. 좀 쓰고 계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편해요. 우리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제가 쓴 거고요. 그러니까 과정까지는 몰라도 돼요. 사실 뭐 보면 한눈에 이해되니까 뭐 안 외우고 있어도 되고 결과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마이너스 1분의 p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할게요.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보통 여기까지 자, 네, 했죠? 지울게요. 예전에 저는 이게 중학교 정식 과정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왜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편리하고. 여기 81쪽에 28번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거 모른다고 치고 얘를 몰랐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공식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2예요. 실제로 더해보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29번은요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는 뭐예요? 두분의 곱이니까 a분의 그냥 c예요. 마이너스 같은 거 안 붙고 마이너스 3이죠. 물론 실제로 해봐도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0번 원래 우리가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만큼 빼는 그 고생 공식의 변형으로서 생각을 했죠. 다행히 우리는 이제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b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면 10이라고 나오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해서 알파 제곱이 뭐예요? 2알파 플러스 3이죠. 베타 제곱은 2베타 플러스 3이니까 저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래요 라고 해도 상관없죠. 아이고, 이거는 그냥 하는 그 뭐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이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쪽 그다음에 여기 31번은 알파 베타를 묶으면 되는 거 아시니까 될 거고 32번도 통분하면 되니까 33번 이게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요. 두분의 차죠. 일종의 이거는 뭐였어요? 무조건 이제 양수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 a분의 루트 d다 라고 했죠. 물론 뭐예요?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도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이거 하나로 그냥 바로 생략해버릴 수 있어요. 1분의 루트 이거 짝수 공식 안 돼요. 그냥 해야 돼요. 항상 여기서 좀 틀리기가 쉬운데 b제곱 마이너스 4의 c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실 수 있고 그 옆에처럼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이제는 옆에처럼
해를 구해서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냥 해야 돼요. 얘네들의 두기는 알파랑 베타다. 옆에는 이제 워밍업이었고 여기서부터 원래 이거를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놔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익숙해지면 4라고 알파 베타를 1이라고 이 정도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까지 왔을 때 34번 보시면 얘네들끼리 더하니까 뭐예요? 5죠. 35번은요.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를 바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얘가 뭐냐라는 질문은 얘를 전개했을 때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가 뭐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죠. 우리가 가진 거 안에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애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죠. 뭐 기타 등등 36번 어우 다시 볼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요. 그쵸? 어떻게 했어요? 뭐 코세오식 변형으로 푼다고 친다면 외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구해도 되고요. 사실 저 이렇게 안 하긴 하는데 그래서 64점에서 12만큼 뺀 결과인 52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애들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과 곱을 알려줬을 때 그때 거꾸로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어야겠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x제곱가 앞에 개수가 1이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의 해가 알파 베타인데 걔네들의 합이 6 걔네들의 곱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그러면은 합이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x고 곱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바로 가실 수 있을 거고요. 40번처럼 a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래요. 뭐 위에야 간단했으니까 그냥 푼다 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의 두분의 합이 2고 두분의 곱이 4분의 1이다 라고 그랬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풀어볼까요? 그럼 원래 두분의 합이 근각계수의 관계로 원래 뭐냐면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8이거든요. 원래 공식상 그래요. 원래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뭐래요? 얘가 알고 보니까 2더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푸는 게 아무 생각 안 하고 풀기는 제일 좋겠죠. 두 분의 곱도 원래는 공식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 a분의 b여야 맞아요. 저기 공식상 얘가 알고 보니까 4분의 1이랍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풀기에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쵸?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랑 얘랑 언제든지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렇게 불안한 그 눈빛 하지 말아줄래? 좀 그 확신을 가지고 난 알고 있다 약간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넘어가지. 얘네들 언제든지 위치 바꿀 수 있어요. 네, 얘가 4, B가 1이죠. 해볼 수 있죠? 얘네들도 밑에도 해보시고 그 밑에 42번, 43번 얘네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하래요. 쟤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를 알고 있으면 거꾸로 이게 어떤 2차 방정식이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냥 2차 식이죠. 는영도 없으니까. 근데 얘가 0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어떤 해를 가지고 있냐면은 1 끌마 루트 2라는 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식은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풀어보시고 44번 같은 경우에도 허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x 제곱 플러스 2래요. 얘를 인수분해 하랍니다. 못하니까 얘가 만약에 방정식이었다면 여기서부터가 가정인 거죠. 그랬으면은 얘는 해를 뿔마 루트 이 i를 해로 가졌을 테니까 그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마이너스 루트 2i랑 x 플러스 루트 2i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실제로 저거 전개해보면 합차 같은 느낌으로 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목적이라면 물론 약간 이제 그 인과관계가 약간 바뀐 것 같긴 하지만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옆에 것들은 사실 우리가 했던 애들이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게 뭐가 좋냐면요. 원래였으면 어떻게 했었냐면은 x-2, x-6은 0이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을 겁니다.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너뛸 수 있죠. 왜냐면은 옆에 했잖아. 39번에 어떻게 했어요? 두분의 2랑 6이라면은 두분의 합이 8이고 두분의 곱이 12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이다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48번 같은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한 근이 3 플러스 2i래요. 나머지 한 근이 3 마이너스 2i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식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 근데 이거 전개하기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런 거 전개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뭐 이것뿐이겠어요. 뭐 진짜 더럽게 만들려면 끝도 없지. 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7 플러스 2i면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근계수를 끝내주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두분의 합이 6이고요. 두분의 곱이 13이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0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편하게. 그 밑에 켤레근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런 애가 있어요.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보장이 되려면은 이게 켤레근으로서 이렇게 보장이 되려면은 개수들이 다 유리수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켤레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여기서 유리수 A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표현을 많이 봤냐면 여기서 두 실수 A,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봤지 유리수 A, 유리수 B 이런 표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 촘촘하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실수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켤레근 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거의 보통 그럴 거예요. 그래서 A가 얼마냐라고 하면 또 X-1 플러스 안 해도 되죠. 이제 뭐예요? 우리는 두분의 합이 얼마라고 알 수 있어요? 2라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근각계수의 관계상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을 약간 생략을 시켜줍니다. 근계수를 알고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번도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 그랬으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개수들이 싹 다 유리수여야 돼요. 실수면은 안 되고 오히려. 그래서 50번이 켤레근이 통합니다. 51번은요. 이제는 근이 넘어섰어요.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한 근이
3 플러스 i, 그러니까 허수에 대한 상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근이 3 플러스 i면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나머지 한근이 3 마이너스 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통하려면요 옆에랑은 다르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개수가 다 실수여야 돼요. 이제는 허근에 대해서 혈레근이 통하고 싶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개수가 다 실수이면 되거든요. 물론 유리수라고 했으면 더 좋죠. 실수 안에 유리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개수가 다 A, B, C가 다 유리수예요라고 하면 그래요? 혈레근이 되네요? 라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뭐 거기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의 합이 A인데 진짜로 두 분을 더해버리니까 6이 되겠죠. 두 분의 곱은 B인데 진짜로 둘이 곱해버리면 10이 되는 거죠. 거의 비중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오히려 안 나올 거예요. 여기 2차 방정식에서는. 왜냐면은 이미 했잖아요. 중학교 때. 왜 2차 방정식을 수상에 와서 다시 배우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계수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더 비중이 적고 물론 나오겠죠. 그렇죠? 있긴 있을 텐데 비중이 적고 근계수를 쓰는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덜 귀찮아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좀 문제긴 하지만 쭉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75번 대표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 0이랍니다. 얘네들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뭘 어떻게 물어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항상 이거예요. 얘네들의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얘네들의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요거까지는 픽스를 시켜놓고 최소한 요거 두 개까지는 해야 돼요. 차까지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는 일이 없어요. 얘네 둘만 해도 다 구할 수 있는데 차는 진짜 그냥 딱 차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가끔 있거든요. 그때만 쓰시면 되고 기본적인 모델은 이거 두 개요. 얘네 둘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물어봤냐면요. 아까 하다 말았죠 이거. 이런 애를 뜬금없이 대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겠죠. 알파 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된다든지 인수분해로서 얼마예요? 바로 21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굳이 알파랑 베타가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꿀팁이라고 하면은 어디다가 써주세요. 개념 노트에다가. 그래도 A반이시니까 좀 차별이 있어야겠죠. 약간 그 나중에 알려주는 내용이긴 한데 근각계수의 관계랑 어느 정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애거든요. 얘가요, 해가 알파랑 베타래요. 근데 저는요,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얘네들을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알고 싶어요. 책이 없어요. 이건 어디다 써두셔야 돼요. 만약에 역수들을 가지는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가지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물론 근각계수 관계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순서가 거꾸로예요.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0이다라는 기가 막히게도 순서가 뒤집혀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애죠. 그렇죠? 해가 알아요. 너무 많이 썼다 보니까 3이랑 5라고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럼 3분의 1이랑 5분의 1을 해로 가지는
어떤 2차 방정식도 있을 텐데 얘를 그러면 따로 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순서 바꿔서 15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어요. 100차 방정식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단원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방정식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도 유용하게 쓰이겠죠. 만약에 이거는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렇게 세 개의 해를 가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렇게 셋 다 역수로 뒤바뀌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을 얘를 또 힘들게 구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근각계실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또 새로운 약간 형태의 식인 거죠. 근각계실 관계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일치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분의 합이 얼마예요? 위에서는 두분의 합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죠. 이 상태에서의 두분의 합이라 하면 그럼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잖아요. 걔네들이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는 거를 위에서 한번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진짜로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c분의 b로 나오는지를 위에서 해보면 될 거고 두분의 곱이 진짜로 저렇게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기가 막히게 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77번 한번 해볼까요? 같이. 제가 너무 약간 풀어들기만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 좀 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알았다.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고 뭐 두분의 합 어쩌고저쩌고 두분의 곱 어쩌고저쩌고 구해서 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때요? 굉장히 전개하기 싫은 형태로 나왔어요. 문제가요.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뭐 0 못할 짓은 아니에요. 그리고 꽤 심플하게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기는 하거든요. 보자마자 그냥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는 그 다음입니다. 항상. 근데 이제 전개해도 돼요. 뭐 전개해서 풀어도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약간 다른 방법을 써보죠. 사실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라는 저게 나왔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겠다 치면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 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처음. 원래 뭘 먼저 해야 돼요, 항상? 그쵸? 얘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맞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그쵸? 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뭐였던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이다 라고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약간 맹신하시는 또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네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개해서 풀었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3차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이제 보호를 당하겠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80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80번은 어떻게 볼까요? 희한한 형태로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요, 그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 하나가 더 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때 A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생각해보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롭게 생긴 문제 푸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루트 A예요? 알파예요? 알파군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사실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의 제곱을 한 결과가 얼마다라고 딱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랬을 때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형태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어떻게 하나요? 근계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을 했을 때가 얼마래요? 아 그래요?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맨 처음에 1단원에 딱 들어오자마자 문제 푸는 새로운 형태로서의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까지 알려드렸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네. 전개해서 뭐 해보시면 됩니다. 됐고. 83번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순간이죠. 이거를 어떻게 통분합니까, 여러분들?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요.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알면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풀었다가는 도저히가 할 수 없었던 아니죠. 좀 힘들게 풀었던 것들을 이제는 꽤 쉽게 풀어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뭐냐면요. 한근이 다른 한근의 2배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한근을 뭐 알파라고 두고 나머지 한근을 2알파라고 뒀을 때 원래 어떻게 했어요? x-알파, x-2알파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개한 다음에 위의 식이랑 비교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분의 곱은 항상 2로 맞춰져야 돼요. 이 문제에서. 근데 두분의 곱이 진짜로 이 알파 제곱이니까 우리는 알파가 1이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든지 그때 얘가 2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2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두분의 합은 얼마예요? k 플러스 1이잖아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데 진짜로 두분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3 아니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k가 2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4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알면은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 식으로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85번 같은 경우에도 두분의 차가 2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였으면 좀 짜증나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런 케이스를 대비를 해서 두분의 차에 대한 공식을 또 알려드렸죠. 굉장히 이제 쉽게 푸시면 돼요. 원래였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풀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는 모으면 돼요. 그냥 절대값 A 1이니까 필요 없죠. 루트 D라는 거예요. 얘가 그냥 루트 D는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이게 이제 저겁니다. 두분의 차예요. 얘가 얼마래요? 알고 보니까 2래죠. 양변 제곱하면은 여기는 제곱해서 4가 있고 얘는 제곱해서 4 되니까 이거 날라가고 얘가 0이라는 거죠. A가 0 아니면은 2네요. 그쵸? 양수 A라 그랬어요. 2죠. 계산을 제가 그냥 빨리 한 거예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되실 거예요. (89번은) 연속하는 두 홀수라 그랬잖아요. 그쵸? 저기 두 분의 합이 2A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가장 극대화 시켜서 써먹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근의 알파 마이너스 1, 한근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썼을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쉽게 푸실 수 있겠죠. 그쵸? 후다닥 9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90번.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고요. 알파 베타가 6이래요. 그래서 저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36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래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 게 두 분이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이랍니다. 원래였으면 몰랐어야겠지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걸 알아냈잖아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a인데 그 마이너스 a가 4라고 기회를 열어줬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 분의 곱이 b인데 걔가 36이라고 알았으니까 a가 마이너스 4고 b가 36인 둘이 빼라 그랬으니까 40이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뒤에는 뭐 배웠던 우리가 했던 내용들 다 알아서요. 그냥 숙제로 다 낼게요. 괜찮죠? 좀 많아요? 네. 아 저기 105 여기 92쪽은 빼십시오. 92쪽은 하지 말고요. 91쪽까지만 배운 건 91쪽까지거든요. 여기는 제가 다시 설명 한번 해야 돼요. 여기 뒷내용은. 그 다음에 뒤에 그냥 하시죠. 여기 93, 93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 된대. 아 진짜 많지도 않구만 별로. 많이 해줬잖아. 그래서 많아요? 네. 많아? 네. 알았어. 저희 91쪽까지만 해요. 그러면 자,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 그래? 가세요.